23기 김나온, 23기 신화진입니다. 네, 저희는 삼양식품을 분석했는데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산업, 그중에서도 라면 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뒤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가공식품 시장과 국내 식품 시장도 각각 연평균 4.5%, 6.8%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면은 가장 큰 비중으로 해외 시장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전 세계 즉석면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582억 달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브라질과 멕시코 등 남미 지역을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수요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라면은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흥행과 맞물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 수출액은 2024년 12.5억 달러에서 2025년 15억 달러로 증가하며 가파른 외형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국 라면 수요가 높았던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라면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2025년 매출액 2조 2,352억 원, 영업이익 5,24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5.1%, 2.1%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서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 역시 각각 40%, 88.4%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영업이익률이 낮은 라면 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사업 구조는 면 스낵 부문의 매출이 91.2%로 핵심 매출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불닭 시리즈와 삼양라면이 있으며 특히나 2016년 불닭 먹기 챌린지를 시작으로 불닭 시리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며 2017년부터 해외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동사는 현재 국내 3개 사업장과 건설 중인 해외 1개 공장을 포함해 총 4개의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 공장이 2교대 체제로 가동되며 최대치를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밀양 2공장 증축과 중국 공장 증설 등 캐파 증대를 위해 유보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당사 라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견인하기 위해 현재 5개의 해외 법인을 세계 각국에 설치하며 해당 지역에 맞는 마케팅을 통해 현재 주류 채널의 매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의 경우 미 동서부 물류 거점을 최적화하여 내륙 운송비 및 보관비를 절감하였고 인도네시아 법인은 할랄 인증을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며 3만 개 이상의 현지 편의점에 공급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내 연간 라면 소비량은 2023년 대비 2025년에 1.4% 상승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0.4%에 그치며 사실상 국내 시장의 양적 성장이 포화 상태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라면 기업들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내수에서 수출로 이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심의 경우 안정적인 내수 점유율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해외 사업 비중을 61%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발표했으며 우뚝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약 20% 감소하면서 현재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해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출범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경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를 위해 글로벌 시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산업분석 발표회에서 니신식품의 주가 하락을 언급하시면서 삼양식품의 매출 부진,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질문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니신식품의 경우 해외 사업이 전체 코어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미주 지역이 해외 수익의 핵심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컵누들을 중심으로 가성비 중심의 저가 전략을 유지해왔으나 주요 소비층이던 저소득층의 구매력 약화와 한국 제품 대비 낮은 매력도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상반기 기준 미주 지역 코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 급감했고 같은 기간 판매량 역시 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주가가 25.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 보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도 낮은 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IP 확장과 SNS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고 있어 니신이 저가 중심 모델에서 나타난 경쟁력 약화와 같은 이유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이며 한국 라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의 주도자입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해외 법인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 매출은 25년 3,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7%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북미 지역 내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당사는 LA 법인을 거점으로 월마트, 코스트코, 아마존 등 메인스트림 채널 진입이 성공하였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21년 2.1%에서 24년 6.1%로 3년 만에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코스트코의 운영 특성상 한 매장에서 제품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경우 타 지역의 매장에도 손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트코의 광범위한 유통 인프라를 필두로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도 진출하여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당사는 미국의 추가 채널 확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크로버, 타겟, 알버슨 등 대형 마트 체인의 입점률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인스턴트 라면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25년 3분기 기준 일본 법인의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오리지널 불닭뿐만 아니라 현지 입맛에 맞춘 야키소바 불닭볶음면, 불닭 포테이토칩 등의 제품이 일시적 매출이 아닌 장기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이 시사합니다. 식품 기업은 해외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OPM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80%에 육박하며 식품 산업군 내에서 OPM 22.3%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 창조자는 강력한 브랜드 해자를 구축하며 높은 OPM을 확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사는 불닭볶음면을 통해 매운 인스턴트 볶음면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였고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마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성공 사례로 입증됩니다. 중국은 수많은 카피캣 제품이 생겨나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동사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중국 로컬에서 6가지가 넘는 유사 제품이 생겨났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은 카피캣 제품에 비해 2.6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인은 25년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45%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중국 검색 엔진인 바이둔의 주요 연관 검색어가 정품 구분법일 정도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닭볶음면은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불닭은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밀양 2공장의 증설과 함께 중국 자신의 신공장 건설을 통한 추가 공급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캐파는 24년에서 26년까지 31% 증가할 전망이며 27년에는 중국 공장이 완공함에 따라 총 7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년 6월부터 밀양 2공장이 가동되었으나 램프업 및 특근 종료로 인해 생산량 증가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26년에는 전체 라인 가동 및 효율화로 실질적인 증설 효과를 반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 2공장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시 연간 약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매출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사는 27년 1월 완공 예정인 중국의 자신 공장을 통해 추가적인 캐파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은 국내 생산분의 공급 제약으로 인해 매출 성장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신 공장이 가동되면 중국향 생산여력이 약 2배 확대되고 현지 생산 전환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리드타임 단축 효과까지 감안하면 동사의 중장기 수익성 개선 폭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불닭볶음면이라는 하나의 매출원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불닭 시리즈를 활용해 스낵과 소스 등으로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국물 라면 브랜드 맵,
프로틴 파스타 브랜드 탱글 등 신규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며 소비자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탱글은 병아리콩 겉면을 사용한 프로틴 파스타 브랜드로 전 세계 4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불닭 다음으로 밀고 있는 포스트잇 상품으로 판매량을 살펴보면 25년 2월 브랜드 리뉴얼 이후 전 세계에서 1초당 1개씩 판매되며 프리미엄 겉면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수출국가의 다변화에 맞춰 각국의 식문화를 반영한 현지 맞춤형 제품을 출시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법인별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IP 확장으로는 삼양 1963이 있습니다. 동사는 프리미엄 국물라면 삼양 1963을 출시하여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700만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지적되어 온 불닭 중심의 매출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추정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면 스낵 사업부, 소스 사업부, 기타 매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면 스낵 사업부가 핵심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해외 매출이 8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비중을 나누어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PQ 기반으로 한 바텀업 방식으로 산출하고 시장 성장률을 고려해 탑다운으로 추정치의 합리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면 스낵 사업부 해외 매출 부분의 P값 추정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주요 유통 채널의 판매 가격을 조사하여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후 최소 가격과 최대 가격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국가별 평균 판매 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또 분기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 평균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 기준의 판매 가격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은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가격의 일관성을 위해서 중동 지역 가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판매량 추정 방식입니다. 과거 매출액을 추정 가격인 P로 나누어 판매량을 역산하였습니다. 라면의 시장 성장률과 국가별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25년도 3분기에 밀양 제2공장의 확대와 27년 1분기에 중국 자시공장의 가동에 따라 생산 능력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매출 추정은 다음과 같고요. 면 스낵 사업부 국내 매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라면의 시장 성장률은 1.5%에서 1.8%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 2%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소스 사업부 매출과 기타 매출 추정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PQ 추정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과거 매출 성장 추이에 따라 성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업 비용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21년도와 23년도 기반으로 평균 비용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장 생산 확대를 통해서 점진적인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3개년 평균 매출 원가율을 계산하였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추정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 같은 경우는 일정한 패턴이 없어서 플랫 처리하거나 영 등으로 보수적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항목들은 2, 3개년 평균값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타겟 PER을 통해서 주가를 산정했는데요. 니신 식품의 19년부터 24년도에 PER 에버리지를 활용하여 그리고 그 시장 규모를 따져서 0.87 시장 조정 개수를 곱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143만 160원 37.5%의 성장 여력으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